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우리의 또 관심주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오랜 고생 정말 인내의 끝판왕 끝을 통과해서 이제는 회복 기조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오르고 내린 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업황부터 좀 체크할까요? 네, 최근에 한 3개월 이내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 충분히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나 내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매수를 하신 분들께도 어떻게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2차 전지의 어떤 반등 시그널 중에 1개 반 정도는 좀 됐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총 몇 개인데요? 총 3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3개 중에 1개 반. 1개 반은 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왜 1개 반이라고 하냐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 개선, 그다음에 전반기로부터의 수주, 그다음에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근데 이 실적 개선은 이제 한 30% 정도 확인한 것 같아요. 제가 봐야지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기로부터의 수주는 한 60%, 70% 정도. 그다음에 이 리튬 가격 반등은 한 40%. 원래는 제가 25%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번 주 금요일 종가로 70.5위안에서 72.5위안까지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한 4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반등의 선결 조건의 절반 정도는 이제 만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인 바닥은 잡혔죠. 왜냐면은 이제 그냥 뭐 쌍바닥이나 산바닥을 만든 게 아니고 쌍바닥이랑 산바닥을 만든 다음에 단기 박스권 고점까지 도착을 했고 돌파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바닥이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이 개선이 안 되고 리튬 가격이 다시 밀린다든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차를 소비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악재가 되돌아 나오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는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좀 90% 넘게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선봉에는 테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슬라가 잘 간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공매도도 감소하고 있고 전기차 화재가 나오는 가운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완성세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물론 중국의 판매 비중 역할이 크지만 테슬라 자체의 그 3분기 인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개선시켜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외로 제가 잘 몰랐던 수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PPT 작업을 위해서 검색을 하기 전에 제가 알았던 뉴스는 LG화학이랑 포스코 퓨처엠 뉴스밖에 없었는데 에코프로 뉴스까지 추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삼성 SDI랑 GM이랑 또 조단이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랑 토요타의 합작법인도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LG화학이 GM으로부터의 25조 원대 양극재 계약, 이거는 올해 2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 원 규모의 수주를 얻었는데 상대방이랑 납품 기간이 비공개인 것을 봤을 때 애플일 수도 있고 GM일 수도 있고 테슬라일 수도 있고 셋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저를 보고 있고, 에코프로 관련했을 때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뉴스 찾아보고 공시도 보고 여기서도 이유를 모르면은 저는 이제 종목 토론식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에코앤드림과 이 에코프로가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전구체 생산을 좀 원활히 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낙수 효과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연기금도 이제 은행주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좀 차익이 나왔었는데 그 자금들이 좀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장 2차 전지에 좀 탄력을 줬던 게 많은 분들 아시죠? 이 유진투자증권의 네. 우리 이사님이 긍정적 리포트를 정말 한 1년 만에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부활시켜주면,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안 했는데 독일에서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복귀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 입장이 진짜로 부활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투자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 리포트에 발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뉴스 되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네. 일단은 중립입니다.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도 공매도를 진행했을 때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잘 눌러보시면은 최대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실 만한 뉴스라고 판단해서 갖고 왔고 11월부터니까 11월부터 진행하는 공매도인데 일단은 3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죠. 그다음에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데 아마 이렇게 조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완만하게 바꿔주면은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면은 그래도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덜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양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오늘 전고체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2027년 상용하니까 2026년 상반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모아가는 관점이고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정말 이 2차 전지용 전고체 배터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시제품은 만들어진 상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휴대용 전고체 배터리 그냥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 계열들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장 큰 빠른 실제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ATL이랑 파나소닉을 간단하게 좀 보고 있었는데 CATL과 파나소닉과 국내 기업들의 협업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CATL과는 협업이 없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의 협업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낙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다뤘어요. 그래서 뭐 CIS라든가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가 많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아까 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모멘텀으로 시세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투자분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2차 전지를 정말 실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전고체 되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익만 나면 되지라고 하신 분들은 전고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전고체 짧게 말씀드린 거고 전고체는 매매 관점으로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쯤에 눌림 만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극재를 좀 중심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사실 주가 반등은 셀이 주도해서 LG 엔솔이 주도한 건데 양극재는 작년 재작년에 올라갈 때 주도주였는데 양극재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완성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후로 전기차 화재 나오면서 제가 저번 녹화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극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완성셀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으실 테니까 그들이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보여주면은
홀딩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한 15%, 20% 수익 보고 다 팔았다. 그 다음에 저번 영상 보고 전고체도 매매를 다 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양극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바닥 대비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올라왔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줄 때 LNF가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여전히 적자로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양극재 기업들도 반도체처럼 적자인 것은 맞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사실 3분기 영업손실이 지금 NH투자증권에서 9월 27일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9월 27일에 이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적자 폭이 약 300억, 400억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리튬 가격도 68.5연에서 72.5연이 나오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전방 기업들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요 이제 전망 손실 전망치가 좀 완화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 리포트 나오고 있고 이 합작 법인 뭐 철수라든가 완공 연기도 사실은 부정적인 뉴스인데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외국인 각견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뉴스도 있지만 역시 현대차와의 배터리 자체 개발에 대한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뉴스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오늘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자체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좀 하방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완성셀 매매했고 전고체 매매했고 양극재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양극재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이 관심 종목들 차트에 넣어놓고 음봉이 마무리되면서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접근해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저의 양극재 탑픽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가장 안전한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매매 잘합니다. 매매 잘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고 LNF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취사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를 봐야 코스모 됩니다. 신소재 양극재 업체를 볼 수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네.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양극활 물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이 물론 이 양극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 소재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0% 정도 되고 이 코스모 신소재가 중국발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등에도 양극재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전망입니다. 저는 이거는 증권가 전망인데 저는 눈으로 봐야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만약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권계통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이 기대감에 발맞춰서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면서 반등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 유심히 봐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F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LNF는 뭔가 이게 미래에셋에서 CB를 왕창 받아주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또 LNF도 반등하니까 지난번에 세게 반등하더라고요. 그죠? 네. LNF 봤는데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확인 매매를 하는 타입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LNF가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뉴스 나온 거는 테슬라가 LNF한테 수주를 주는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데 테슬라가 인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LNF한테 수주량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LNF 바닥에 있었잖아요. LNF 바닥에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LNF를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매도를 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테슬라가 우리가 인도량이 너무 증가해서 이 양극재 캐파가 부족하다. 그래서 LNF한테 줄였던 주문량을 다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네.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실적 발표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실이 아니고 다시 쭉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LNF 보고 있습니다. 예, 손현호 팀장님의 2차 전지 점검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